님, 네. 9월 6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망사례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해서 백신 피해자분들이 이게 대통령 공약 1호 국가 책임 강화냐, 피해자를 우롱하는 행위다, 이런 말씀 나오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저희가 일단 사망 사례 위주로 그 지원 보상 그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증 사례에 대한 게 없다는 것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먼저 사망 사례 먼저 살펴보지만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외국 사례나 저희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그 연구들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 한 가지를 뺐는데요. 그러니까 이 치료받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하고 또 하나는 사망자에 대한 대책을 세웠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보상 신청 9만 6천여 건 중에서 치료비를 신청한 건이 98%인데요. 이 중에서 71%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막대한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하는 분들이 심각한 생계 위협까지 놓여 있습니다. 아까 회장님도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중증 환자,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현황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이제 사망자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1642건이 신청을 했는데 전부 합쳐도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막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인 불명 일부하고 시간적 개연성을 고려해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줄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율이 0.42%인데요.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는 0.0014%예요. 거의 300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코로나 백신이 불안정했고 특히 인관성 기준 4-1하고 2 여전히 인과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모든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 저는 이것이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 연구 영역에서 해외 사례, 고차를 보면 백신 피해를 개인에게 방임하지 않는 프랑스,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하고 있는 독일, 일본, 대만, 그리고 백신 피해 신속 지원을 하는 태국 사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야 된다라고 좀. 네, 의원님 인플루엔자하고 비교해서 300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 사망자가 정말 전부 그렇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거라면은 그 백신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 백신을 사실 사용하면 안 되는 백신인데 국가가 상당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국 사례를 저희가 굉장히 지금 상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은 일단 그 이상 사례 신고하는 그 카테고리가 굉장히 저희보다 작고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질환의 범주도 굉장히 저희보다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일단은 사망이나 일단은 신고 자체가 굉장히 낮고요. 저희랑 비교했을 때 몇십 배, 몇백 배 차이 날 정도로 국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만은 저희보다 훨씬 낮은 신고가 되고 낮은 보상 요구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넓게 사실은 그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모수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상태라는 그걸 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계속 보상과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절대 굉장히 작게 보상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원뿐만이 아니고요. 보상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리해 주시죠.
제대로 대응을 마련해서 무엇이를 공부해 주시고.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피해자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지금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요. 뭐 지금 여러 차례 말씀 주신 그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